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크림스크도 있다. 근데 기세는 좀 덜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실기 농가들 있잖아요. 결실기 농가들은 4월에 우리가 이제 보르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4월에 꼭 그 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균에. 제피 균에. 네. 근데 지금 체리에 등록된 잿빛 약재가 11개죠. 11개인데 이제 작용 기작을 따지면 이제 품목명 말고요. 뭐 데프코나졸이니 뭐 이런 품목명 말고 작용 기작으로 보면 쓸 수 있는 약이 기껏해야 4-5개. 현재까지 그나마 체리에 약해 없이 재배력상 몇 년간 쭉 해본 결과 그 약들이 지금 등록을 다행히도 해줬어요. 그 약들을 다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에서 그나마 체리에 적합한 약재를 꼽자면 4-5개뿐이 안 됩니다. 그 4-5개 약재로 우리가 잿빛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작용 기작에서 네. 그러면 거기 분류로 봤을 때 그게 틀린 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 데프코나졸로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있잖아요. 품목이. 그거 틀리게 하는 거하고 기작에서 틀리게 하는 거하고 그러면 그 똑같은 성분 아닌데 그 데프코나졸이나 일반 그 다른 이 종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기작에서 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건 기작에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작용 기작 4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뿌리는 푸르겐입니다. 이 꽃망울이 처음에 부풀어 올랐을 때 꽃망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를 때 처음 뿌리는 약이 푸르겐이라는 약자입니다. 이 푸르겐이라는 약재 같은 경우 작용 기작이 4잖아요. 4에 해당되거든요. 4 1부터 4 4까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꽃이 만개 됐을 때 뿌리는 약이 파리사이드입니다. 근데 파리사이드는 등록을 안 시켜줬더라고요. 네, 파리사이드는 등록을 시켜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꽃이 거의 다 졌을 때 실바코가 있어요. 그것도 작용 기작이 3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약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약들이 설사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개기 때 중요해요. 잿빛을 막으려면 꽃이 이렇게 활짝 폈을 때요. 이때 만개기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만개기 때 칠 수 있는 약이 유일하게 현재 매개충에 피해가 없는 게 파리사이드였는데 현재까지 재배력상요 한 3-4년을 넘게 실험한 결과 근데 그 약을 등록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면 파리사이드를 대체할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실험했던 것이 그 딸기 농사들이 많이 짓는 텔도란 약재가 있어요. 네. 이 텔도란 약재가 기존에 있던 꽃에 침입해 있던 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꽃 자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 다행히도 얘가 매개충에 피해가 없다 이거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더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결실기 농가들이 약을 치시려면 첫 꽃이 폈을 때 푸르겐을 치죠. 두 번째 만기기 때 꼭 쳐야 되는데 이때 절대 실바코 치면 안 돼요. 실바코는 70% 때문에 강합니다. 푸르겐을 또 한번 치세요.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파리사이드를 갖다 치나 푸르겐을 치나 등록된 걸 치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바코를 치고 내후년에 이제 내년까지 이제 해보고 정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만개기 때 텔도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컨설팅 농가들의 특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어차피 이건 뜰하게 다 공개가 되니까 실험 자료들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몇 농가들이 할 거예요. 그 텔도라는 약재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치시면 되고 이제 이게 결실기 농가입니다. 결실기 농가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묘목을 심은 수영 구성기 농가들 있죠. 수영 구성기 농가들은 나무가 심어놓고 나면 4월 말 5초 뭐 빠르면 4월 말 4월 중순 이때 이렇게 새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누에 떡잎이 올라올 겁니다. 이때 반드시 잿빛약을 쳐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잿빛약과 순나방약 뭐 다른 거 섞어 치는데 잿빛약은 꼭 치셔야 됩니다. 잿빛약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결실기 농가 약이나 수영 구성기 농가 약이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거는 똑같으니까 그 푸르겐이나 아니에요. 텔도. 실바코는 아니에요. 실바코는 잿빛 전문약이 아닙니다. 실바코는 만능약이죠. 잿빛 전문약. 푸르겐이나 텔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잠깐 딴 데로 가보면 우리가 세균성 구멍병이 막 심할 때 자두는 이제 잉크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방법인데. 방범대나 농용신을 치잖아요. 방제약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심해질 때는 어떤 약을 칩니까? 마이신게. 마이신계를 치는데 무슨 약을 쳐요? 아그리마이신을 치죠. 대표적으로 아그리마이신이 치료약입니다. 항생제. 그러면 잿빛의 치료약은 없냐라고 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잿빛균들을 치료해주면서 굉장히 치료해주면서 기존 잿빛이 더 이상 침투를 못하게 그런 효과를 갖는 잿빛약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것도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다행히도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게 이제 카디스라는 약제입니다. 이런 약제명은 얘기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등록된 거니까 저는 그냥 실험한 거고 충분히 이게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디스는 제가 자두를 꽤 하는데요. 자두에 제일 많이 씁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 카디스도 가득 코나절기통이에요? 예? 가득 코나절기통이에요. 카디스는 전혀 작용기작이 틀려요. 틀려요? 예,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건 치료약 개념. 카디스. 그래서 텔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끝난 겁니다. 근데 카디스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카디스를 한 2회 정도 치면 이제 잿빛 더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리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바로 갈반이죠. 6월에 오는 거. 막 낙엽 져갖고 막 떨어지죠. 막. 그게 최고 문제되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잿빛은 과원 내 환경 질소질비로 줄여라 질소질비로 과원 내 환경 통풍 통기 뭐 이런 거 하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든 잿빛은 생겨요. 아무리 과원이 깨끗하고 해도 기본적으로 잿빛은 어떻게든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저 서산에 계신 저희 이주일님께서도 실험을 해줬지만 과가 열렸을 때가 잿빛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색이 한참 됐는데 약을 못 때리잖아요. 이때 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잿빛에. 그럼 친환경이나 유기농 약을 써야 되는데 실험을 해주긴 해줬어요. 하지만 그 약이 너무 비싸고 내년에 또 유기농이 될지 몰라요. 다 아실 거예요. 청운골드라고. 청운골드 있죠. 그거하고 뭐 했는데 그 약이 이제 내년에 또 유기농이 된다 뭐 그런 보장도 없고 그 약이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런 걸 쓰기엔 좀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약을 지금 대체품을 그것도 이제 내년에 찾아봐야죠. 친환경 유기농 약에서 우리가 그 잿빛이 도를 때 과가 이게 생성됐을 때 잿빛이 도를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 형태. 자, 이것이 이제 초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잿빛 박자. 수영 구성이 농가도 잎 처음에 올라올 때 반드시 잿빛약을 넣어서 꼭 막아줘야 된다. 계속 그 초기만 얘기할게요. 그 꽃이 필 때요. 꽃이 필 때 우리가 원소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쓸까요? 비료 원소 중에서. 꽃이 필 때요? 예, 꽃이 필 때. 붕소를 많이 쓰는 겁니다. 붕소는 이제 착과 그거에서 많이 필요하고 착과가 될 때 붕소 말고 또 필요한 것도 있죠. 제일 많이 필요한 거. 그렇죠. 가리가 또 가장 많이 필요해요. 가리가 최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리는 일종의 트럭 역할이니까요. 저장산물을 계속 이동해 주는 거죠. 근데 꽃이 필 때 가장 많이 보통 과수농가들 한번 보세요. 3월이나 이때 뭘 가장 많이 뿌리는지. 3월에 비료 중에서 M 비료죠. 질소질 비료. NK. 예. 질소질 비료를 뿌립니다. 주로 M 비료 또는 NK 비료를 또는 원예는 복합 비료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꽃이 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원소가 N입니다. 실질적으로. 질소. 예. 근데 너무 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과부나 영상. 네. 그런 현상 또 있을까요? 과비대 이런 건 떠나서요. 낙과가 가장 심해지죠. 낙과. 오히려 거꾸로 꽃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정 시비가 중요한데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 네. N 비료. 근데 N 비료를 적정 시비 하려면 딱 그것뿐이 없습니다. NK. M 비료, NK든 M 비료든 뭐 가급적 M 비료 쓰는 게 좋죠. 그걸 적정 시비하려면 기존 시비량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3분의 1로 더 줄여도 돼요. 한 3분의 1로 줄이고
뭘 뿌리면 가장 좋을 것 같냐면 그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연구 논문에서 계속 보급을 했고 바로 설포마그죠. 황산가리 고토 비료, 황산가리 비료가 있죠. 석회 비료. 네, 황산가리 비료가 있어요. 농협에서 파는 황산가리 비료. 이 황산가리 비료가 특히나 이 황산가리 비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비료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질소질 비료하고 만나면 기존 질소질 비료의 효과를 극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산가리 비료하고 반드시 N비료하고 같이 하면 N비료를 우리가 N비료를 적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적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N비료는 최대한 줄이고 황산가리를 기존 12량만큼 넣어주시면 N비료 효과가 극대되는 거죠. 그럼 뿌리는 것을 어떻게 뿌려? 뿌리는 것을 어떻게 뿌려? 뒤에 그냥 손으로 아, 석회를 황산마그. 황산가리라고 있어요. 황산가리. 예, 그거는 설포마그는 석회가 아니는 게 상관없어요. 틀려. 예, 황산과 가리의 비율이 더 맞는 거예요. 고토하고는 틀리니까. 설파마그는 가리죠. 그러니까- 시비를 뿌린다는 거죠. 연면십이 아니고. 예, 바닥에. 손으로. 저는 다 연면십이라 알고 있었죠. 지금. 연면십이라고 아니 바닥에 뿌린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저희는 그거를 입재를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수를 안 하니까요. 설파마그. 양은 얼마나 줘요? 양은 뒤에 그 써 있습니다. 황산가리가 설파마그. 300평 얼마 주라고 딱 그 양만 주면 되고 어차피 결실기 농가니까 그 양을 주면 맞는 거예요. 20kg. 대신 이제 설포마그 줄 때 질소질비료는 한 3분의 1로만 줄여주시면 돼요. 황산마그는 MG에 소포로 해가지고 황산마그. 그 정도만 줄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입제예요. 유리 같은 입제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것 눈 위에 같아요. 뿌리면 이것도 가야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녹아요. 그대로 쑥. 전체 다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목욕주문만 하는 게 좋습니까? 다 전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나무 주변에 나무 근건 주변만 하되 바짝은 하지 않잖아요. 보통 비료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하니까. 그거 뭐 연면십이 가능한 건 없을까요? 연면십이 있어요. 황산마그는. 근데 비료가 비싸서 어떤 거예요? 그 황산가리 효과를 내는 비료가 있어요. 그 저기에 보면은 그 식물보호닷컴 있죠. 그런 인터넷 회사 들어가 보면 그 비료가 있습니다. 연면십이용 비료가. 가리로 치면은 연면십이만 따로 가리, 황산가리, 액상으로 나오는 거는요. 양액에서 쓰는 거는 질산가리를 많이 써요. 질산가리 쓰면 인산가리 써도 되고 봄이라면은 질산가리를 쓰는 게 낫고요. 겨울에 쓰는 거는. 체리의 질산가리 연면십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네. 예를 들면 NK가 뭐 질산가리인데 네. NK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황산가리하고 요소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일반 요소 판매하는 거 고온 입자되는 거 있잖아요. 농협에서 네. 파는 거 그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500에 그 한 200g에다가 K를 칼슘. 하고 황산가리를 네. 한 2, 300g은 더 섞어서 예. 혼합해서 연면십이 한다. 그런 거 테스트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 연면십이는 네. 체리의 테스트를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두하고 체리를 동시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자두는 다 웬만큼 다 돼요. 근데 체리는 유독 이 품종에 따라서 약해도 심하고요. 그리고 연면십이 피해도 심해요. 그래요. 한 파리사들을 제가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농장이 분위기가 좀 약간 분지돼 있어가지고 네. 습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까 말한 균해병이라든지 네. 이 곰팡이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리사들을 이제 과수조합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해라 이래가지고 한 번을 했는데 푸르기는 했는데 다시 파리스들 주위에는 좀 모여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50% 정도 저기가 꽃이 폈을 때 네. 제가 과감하게 뿌렸어요. 병이로 무너지나 아니면 이걸로 무너지나 한다 그랬는데 3일 주고 나서 2, 3일 지나니까는 이파리가 다 샀어요. 그래서 사진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약해냐 아니면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때 수정이 다 끝난 상태라 생각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한 70% 정도, 80, 한 60%밖에 안 됐을 텐데 줬는데 꽃이 다 누러졌거든요.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물론 썸미트라는지 몰라도 수정이 엄청나게 더 많이 됐어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혹시 아까 말해서 파리사드도 지금 등록이 안 돼가지고 진짜 부담 가는 품목이거든요. 지금 파리사이드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과감히 빼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러면 대체품이 없나 이제 찾아봤어요. 물론 이제 지금 완전히 등록되기 전에 그 올라온 것 중에서 그래서 작년에 텔도를 했던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딸기 농가들 보면 최허방일 때 딸기 농가들이 균핵이 심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를 뿌리나 가만히 봤더니 텔도를 갖다 뿌리시더라고요.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써봤더니 일단은 효과는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대단히 농가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농가들이 해봐야 되거든요. 어느 한 농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있는 제 밭이 되는데 여기 하면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약이 무조건 다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3-4 농가를 이제 할 거예요. 뭐 진도 쪽도 해볼 거고 몇 군데도 그런 식으로 고창 쪽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저기 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차피 등록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등록해두려고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등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프루겐 2번 치고 실바코 1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작용기작이 전혀 다른 걸 써야 돼요. 작용기작이 전혀 다른 카디스 치고 이거는 제가 100%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실험을 해봤고 그리고 실험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등록된 것 중에 그렇게만 치면은 저기 그 해상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제피곰팡이 그러니까 문제가 과가 열렸을 때 이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얘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냐면 거의 6, 7월 이후에 가야지 거의 없어진대. 그때는 우리 체리 없는데 그때는 걔들이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자두밭이나 복숭아밭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튼 적어도 최소한 석회 보로도액 순서대로 해둘라는 거죠. 유황합제 할 수 있으면 유황합제 하고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월 말경에 석회 보로도액 좀 치고 6-6. 그다음에 꽃망울 100% 오를 때 푸르겐 치고 그리고 만개기 때 원래 쳐야 되는데 그거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근데도 꼭 하고 싶다면 그냥 하세요. 어차피 뭐 걔들이 검사하겠어요. 와서 전국에 산골 다 다니겠어요. 공판장에서나 검사하겠죠. 공판으로 들어가면 재수없으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푸르겐 하고 꽃 다지면 실바코 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6월 달에 예. 황산가리비료 그거 한 명 갈반 없어지나요? 황산가리는 그런 효과가 아니에요. 갈반은 그건 뭐에 치료해요? 갈반약은요. 갈반약은 갈반들 예, 갈반약은 현재까지 우리가 포리옥신을 썼는데 포리옥신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프리옥신이요? 예. 그래서 그걸 치면 안 돼요. 포리옥신 등록 안 돼 있다고요. 결실기 농가들 치면 큰일 나요. 포리옥신 등록 안 돼 있고 에이풀뿐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APP요? 에이풀. 에이풀? 예. 에이풀뿐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갈반과 전문의 낙엽은 틀려요. 원래 체리에 걸리는 건 전문의 낙엽이지 갈반이 아닙니다. 갈반은 원래 약재가 없어요. 갈색무늬병.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갈반해서 하는 거지. 마그네슘만 잘 치시면 많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왔을 때요. 결실기 농가든 수영기, 구성기 농가, 여기까지는 질문이 이제 더 없으시죠?